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영재교육, 네, 아주 특별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 재능이 있고 그 재능과 관련해서 약 상위 10% 정도의 이내에 들어가는,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과학이나 수학, 미술, 음악, 발명 등 어떤 특정 분야에서 관심이 많고 관련 활동을 즐긴다면 영재교육 대상 선발 과정에 파이팅 임해보는 것이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꼭 천재성까지는 아니라도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소질을 보인다면 영재교육을 받아볼 만하다는 건데요. 영재교육이요, 또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우선 영재를 선발해서 교육하는 단위 기관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 시도 교육청마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영재교육원이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지원청 내에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등등등 이렇게 구역별로 구역마다 영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있어요. 이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직속기관이라는 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과학관이나 전시관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단위학교의 영재교육원이라는 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재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고, 국립국악고 이렇게 여기에서 운영하는 영재원이 있죠. 마지막으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재원인데요. 예를 들어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이 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데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교육지원청이냐, 직속기관이냐, 대학 부설이냐를 놓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제일 좋은 건 집에서 가까운가, 그걸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 토요일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요. 영재 선발 과정에 합격을 하면 최소 1년간 이제 학기 중에 매주 참여를 해야 합니다. 출석 과정이 무척 중요하고요. 몇 회 이상 미출석 시 이제 수료증이 배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년간 토요일마다 꾸준히 참석하려면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곳이 그래도 무리 없이 수료할 확률을 높여주겠죠. 그럼 어디에 어떤 영재교육원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창에 GED, Gifted Education Database의 약자인데요. GED라고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영재교육기관 알림이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검색을 해 보셔도 되고요. 더 좋은 건 일단 홈페이지에 자녀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고 찾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지원 과정에 신청하시면 신청 지원하는 과정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을 검색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영재교육원 선발 요강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는 걸 권해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도 했고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 싶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제일 먼저 하실 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학생 이름으로 가입 먼저 해주시고, 가입 완료하면 선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발 메뉴에서 지원을 하고요. 학생 영재 지원을 하면서 가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가까운 지역의 영재원을 찾은 후에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아직은 지원 기간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올해 2021년 11월 15일부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원하고 싶은 영재원의 선발 요강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디를 지원할지 확정해 놓고 미리 준비할 사항들을 요강을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지원 기간이 되면 늦지 않게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대학 부설은 또 지원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날짜별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원할 때 한 가지 꿀팁? 고려해야 될 사항, 뭐냐면 보통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따로 영재교육원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협력학교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강북구에 A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A 초등학교를 그 지역의 수학 영재 교육을 진행하는 협력학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그 A 초등학교에서 그 강북구에 있는 수학 영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A 학교는 그 모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특혜를 주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영재교육협력학교라면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20% 이내에 우선 선발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좀 멀리 있는 대학 부설이나 뭐 직속기관 영재교육원 선발에 응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응하는 게 더 좋겠죠? 그 협력학교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20% 이내로 주는 게 혹시 너무 큰 특혜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공공 분야의 뭐 공무원이나 그런 것들 그런 임용 시험을 볼 때 그 지역별로 우선 선발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지역 가산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그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협력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해서는 해당 학교 학생을 이제 우선 20% 이내로 선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생각을 해 봅니다. 영재교육원이 이제 많잖아요. 많은데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서울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보통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을 가군, 나군으로 나눕니다.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가군에 해당하고요. 이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 나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이 가군에서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반면에 나군에 속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대학별 요강에 따라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별로 요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세부사항은 각 대학 영재교육원 규정을 살펴보시고요. 제가 앞서서 영재교육을 받는 비용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대학 부설의 경우는 대학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재료비나 교육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을 할 수 있어요. 뭐 재료비나 그런 거에 있어. 하지만 이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은 교육청이 그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무료. 예. 그 심지어 영재교육에 필요한 실험이나 실습 재료도 다 무상으로 지원이 돼요. 이런 거죠. 우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영재교육원에 보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몰두하고 재능을 보인다면 가까운 영재교육원에 지원해서 다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사교육비도 들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영재교육원 입학에도 더 유리해요. 뭐냐면 사회통합 대상자 우선 선발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각 분야별 선발 인원의 20%까지 정원 내에서 우선 선발되니까요.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일반 전형이 아닌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사회통합 대상자는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기회균등 유형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보훈자 자녀,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 이하,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추천해서 서류를 첨부해 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법정 어떤 기준이 아니라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도 담임교사를 통해서 학교장 추천서를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양한 전형도 다양성 전형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사회통합 전형 관련 상세 요강을 이제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다자녀인 경우,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자, 영재 교육에 지원하면 어떤 선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가? 일단 GED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그간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학교별로 추천을 하게 돼요. 학교 추천 과정을 거쳐서 각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선발 평가를 하는데요. 학교 추천 과정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담임교사 추천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담임교사 입장에서 정말 이 학생은 전혀 너무 영재 추천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추천서를 해 줍니다. 예. 담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급 학생이 영재교육에 지원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배워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죠. 예. 이러한 담임 추천을 거치면 이제 학교 추천위원회를 거치는데요. 학교 추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교사가 추천을 한 경우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이상 마찬가지로 대부분 추천이 되고요. 당락에 영향을 주는 건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평가, 면접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 지원을 했다면 바로 평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선발 평가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가장 기본은 신청한 분야의 전형 요강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어떤 분야는 이제 면접까지 보는 것도 있고, 뭐 평가나 실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살펴서 맞춰서 준비하시고요. 사실 지금이 영재교육 선발 관련해서 사설 학원들이 특수를 누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 학원을 다녀야만 영재 선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등등 뭐 이렇게 불안을 좀 조성하기도 합니다. 개념치 마시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관련 분야의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하고요.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술과 더불어 그림이나 설계도를 그리면서 답변을 해도 되니까요. 그것도 같이 연습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면접 연습도 직접 해보는 게 좋은데요. 짧은 대답보다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 다양한 사례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영재교육 선발 과정 한번 이렇게 큰 테두리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초등 공교육에서 유일하게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영재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의미고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기본교육을 넘어서 분야별로 다양한 체험, 실습, 실험, 이론 문제 등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과정입니다. 아주 특출난 천재들만 지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국수, 사과 등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글쓰기를 잘해서, 수학을 좋아해서,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음악, 미술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런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쯤 이제 학교별로 이미 영재교육 선발 과정 안내문이 이 알림이로 배부되었을 거고요. 우리 아이도 한번 지원해 볼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재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 분야 성취감도 높고요.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